안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커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지금 선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오늘 제 PPT에는 수식은 다 뺐고요. 최대한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월튼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1년 있다가 지금 실리콘밸리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로알토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엑시스를 한 사업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이제 회사 일도 돕고 새로 이제 요번에 영화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그 스타트업 일들을 도우면서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커저럴 ML 모델인데 저기 검은색으로 조그맣게 안 보이게 써놨죠. 프랙티셔너랑 어플라이드 리서처를 위해서 오늘 이걸 준비했고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도는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그리스 철학자라는데 저 사람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공유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저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스 시대인데 왕이 되는 것보다 커절 로우 하나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하나는 커절이 굉장히 밸류어블하고 다른 하나는 이게 겁나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출이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그 얘기를 잘 함축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커절리티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커절리티는 액셔너블 스트래티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피처 임포턴스는 콜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는 현상을 바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컨섬션이랑 노벨 프라이즈랑 콜레이션 있는 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노벨 프라이즈를 위한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을 하겠다면서 초콜릿 소비를 높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커절리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뭔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애티튜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절리티가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의 탑5, 3 정도 드는 게임 컴퍼니들이 한 2조 정도 매출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절 로우를 하나 발견을 해서 1%만 매출을 임프로브 하면은 저게 2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회사들은 그러면은 연봉 1억씩 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200명을 고용해서 저거를 시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왜 안 할까요? 결국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절리티는커녕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콜레이션인데 프레딕션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NC소프트의 글로벌 처음 프레딕션 컴피티션 논문이 있는데 저거를 읽어보시면 정말 그 처절한 그 프레딕션 0.1%를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맨날 해보면 다 그래요.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라는 게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의 얘기죠. 왜 어렵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를 하고 경제학에서 하는데 그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의 어썸션은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건 거예요. 이 팩터들이 서로 다이나믹하게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면 얘가 핑 하면 얘가 또 다른 팩터에 영향을 주고 원래는 이게 진짜 세상 그러죠. 다이내믹하게 서로 시간차를 두고 계속 그게 도는 거잖아요. 이펙트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간을 딱 프리즈 해놓고 스태틱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라는 게 제한적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아요. 저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의 파트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걔네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프락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거를 뭐 우리는 뭐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해서 뭐 메저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 리얼 해피니스랑 간극이 있을 거잖아요. 메저에는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는 불완전한 데다 심지어 프락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는 더 큰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커절 러를 안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랜덤니스가 그러니까 사람의 도파민을 되게 분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이렇게 랜덤한 상황에 놓여서 뭔가 그거를 맞닥뜨리면 막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덕트로 만든 게 갬블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커절 러를 갖고 있는 거죠. 랜덤니스가 어떻게 보면 도파민을 분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MMORPG 디아블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랜덤니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갬블에서 쓰는 저 랜덤니스를 굉장히 그러니까 세련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PG 게임 하면은 막 몬스터를 막 죽이고 던전을 탐험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몬스터를 죽였을 때 동전이 띵 하고 나오는데 그 동전의 그 어마운트가 랜덤이에요. 절대 똑같은 액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템을 줘도 그것도 랜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자를 열어도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현대 MMORPG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슬롯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우리가 1초 아니면 2초 그러니까 매 초마다 이거를 슬롯을 땡길 수 있게 디자인된 게 현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디아블로가 저걸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디아블로는 저 간단한 커절 러에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리셰들을 다 리컴비네이션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타지를 넣었죠. 굉장히 성적이고 바이올런스를 막 버무렸어요. 거기다 영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저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레플리케이트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커절리티는 우리가 저 러를 안다고 해서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냐면은 회사마다 컨텍스트가 다를 거고 그 디테일이 다를 거고 세팅도 다를 거예요. 그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관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게임 회사들랑 그 프레딕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쟁사들의 흥행에 이 회사의 실적이 막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레딕션 자체도. 심지어 거절에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젠다는 뭐냐면 조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이미지 레코그니션처럼 사람이 그러면 손으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딥러닝이 알아서 좀 그런 거 추출해주면 안 돼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커절 인퍼런스를 그러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해줄 수 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인터프리터빌리티랑 커절리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터프리터빌리티랑 커절리티를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은 옛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때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프리터빌리티 메소드들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커절이야? 하면서 막 카운트 팩추얼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ML이랑 DL 갖고 자동으로 커절리티를 인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는 왜 그러면 ML이랑 DL 커절 모델을 쓰냐?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현재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유용한 커절 모델들을 좀 리뷰를 좀 해볼 거예요. 예, 요즘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줄 요약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은 높은데 그냥 커절 MLDL이 기존의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모델의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얘네들이 못 해주는 거를 해주지는 못해요. 보죠. 디테일하게. 좋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할 때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를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러니까 선형, 리니어를 가정한 아주 단순한 모델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헤테로지네이티 이펙트나 아니면 저걸 이용한 업리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단점은 데이터가 불완전하면 저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을 못해요. 딥러닝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저런 오해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대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기존에 안 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근데 여태 동안 한 번도 저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해결해주는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분석에서는. 두 번째는 전 모델링은 아직도 도메인 날리지랑 티어리가 없으면 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단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험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만약 현업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자일하게 그 A/B 테스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실험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거를 막 데이터를 해서 막 어썸션도 주고 막 컨트롤도 얘네들이 해줘서 비교를 막 페어하게 해주고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은 생각보다 이제 얘네들이 계속 뭔가를 계속 바꿔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쩔 때 보면 UX가 살짝 바뀌어 있다가 다시 원래 롤백 돼 있다가 이런 것들이 가끔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요즘 더 트렌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 베이스, 딥러닝 베이스 커즐 모델은 저런 테스트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 테스트를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로스가 적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멀티아임드 밴딧 같은 게 있는데 저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셔널 밸류를 기존 트래디셔널 모델에 비해서 더 할 수 있냐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워낙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다뤘죠. 레드 오브 커제이션, 북 오브 와이. 저거 되게 추천하는 책이고 우리 그 펄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쉽게 쓴 책인데 진짜 추천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저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그 커즐 인퍼런스를 하려면 그에 따라서 데이터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퀄리티가. 상상하는 건 카운트 팩츄얼인데 데이터가 카운트 팩츄얼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카운트 팩츄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그 펄 교수님 그 트윗에서 따왔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카운트 팩츄얼이 사실 가능이나 한 거냐라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저 책을 쓴 저자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트렌드가 한 2.5레벨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벤션으로 A/B 테스팅으로 실험을 하고 아주 카운트 팩츄얼적인 어떻게 보면 그 향기를 내는 거죠. 거기다 적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어디셔널 밸류를 얻는 거를 저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나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여론 조작하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얘네들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대하는 퀄리티가 진짜 예술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그냥 제 이제 가치관이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얘네 그 기법만 이제 이렇게 좀 리스펙 하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막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일렉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 회사를 풀 서비스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불러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성향이랑 이 사람들의 분포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 로케이션마다 굉장히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저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인게이지 몬스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유튜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어딕션을 만드는 거죠. 끊을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가치 판단이랑 상관없이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애들의 케이스를 잘 보자. 그 얘기고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얘네 다큐멘터리를 가볍게 다룬 게 있는데 저거 되게 추천이에요. The Great Hack. 그래서 저거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봐야 돼요. 서치를 해야 아주 조각조각들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휴먼들의 애티튜드랑 비헤이버를 바꿀지인데 선거는 진짜 돈이 개입되고 나라를 걸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지만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거죠. 어떤 남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어요. 거기서는 인도 계열 이민자들이랑 약간 그 블랙 계열의 이민자들이 두 세력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가 저기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흑인 젊은이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인터넷으로 캠페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항하겠다, 거부하겠다. 약간 그 선거를 거부하는 거를 일종의 NFL 같은 거 보면은 그 국가에 있을 때 무릎 이렇게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멋있는 행동처럼 보이면서 막 너무나도 스티키한 사인들을 만들고 문구를 만들고 그거를 막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파를 시켜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애들이 흑인 계열 이민자 애들이 그거에 이게 탁 꽂힌 거죠. 그래서 그걸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걔네는. 저항이라고 해서 실제 투표를 안 해요, 젊은 애들이. 근데 인도 계열 이민자 애들은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시키는 대로 잘 투표를 했고 결국에는 거기서 정치적으로 그 인도 계열이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 힘의 균형이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더 그레이트 핵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샘플링, 머들링, 그리고 막 띠어리도 오션 모델을 갖다 써요. 심리 모델을 갖다 쓰고 데이터 드리븐에서 어떻게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페이스북에서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막 광고를 갖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당신의 성격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해서 막 당신은 막 무슨 형입니다 하면은 막 쉐어도 하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쉐어하고 사실 그런 게 다 데이터 컬렉션이에요.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모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샘플링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왜냐면 미국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랜덤하게 뽑아서 타겟팅해서 걔네들 데이터를 뽑고 페이스북에서 걔네 친구들 데이터를 같이 긁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 테스트는 이 퍼스널리티 모델인데 빅5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선거 일렉션이랑 티어레티컬한 커저를 연관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갖고 일단 프레딕티브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성향이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해서 세그멘트가 A예요. 그러면은 내 정치적인 글을 올렸을 때 거기 좋아요를 찍어주는 친구들을 다 하나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샘플링을 아주 값싸게 10배, 100배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사람들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로케이션에 따라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그 사람한테 광고를 쏘고 반응을 보고 광고를 쏘고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여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근데 저 과정에 저 파이프라인이 너무 세련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기를. 그럼 인터프리터빌리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이 남자의 족적을 따라갈 거예요. 룬드버그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이제 좀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Explainable AI에서 쉐비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리서치인데 약간 이런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하이프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페어한 AI를 하려고 해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코릴레이션을 해석해 놨는데 그걸로 페어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결정을 하죠? 커절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실제 커절이랑 맞기도 하고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 컨디션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룬드버그도 인터프리터빌리티의 한계를 느끼고 요즘 연구하는 게 커절리티랑 페어 AI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친구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다가 페이퍼를 하나 다 써놓고 그냥 드랍한 게 있어요. 제 가장 최근 페이퍼 중에 하나 드랍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샤프가 뭐냐면 약간 샤플리 밸류라는 거는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임금을 잘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셋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잉여가 없는데 A 혼자 했더니 7달러, B 혼자 했더니 4달러, C 혼자 했더니 6달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코업을 하고 컨비네이션을 이뤘을 때는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이 일했다고 11달러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이 일했을 때 컨트리뷰션을 따지자고 해서 AB, AC, BC, ABC를 다 계산을 해서 쟤네들끼리 저기서 이제 페어한 거를 계산을 하는 게 샤플리 밸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조합에다가 심지어 순서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인터프리터빌리티에 적용한 게 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피처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피처 A, 피처 B, 피처 C, 그리고 아웃풋은 뭐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컨트리뷰션이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는 특징은 이게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뭐냐면 인터프리터빌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예요. 근데 그건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도 다 똑같은 코에피션트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로컬은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다 다른 걸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요즘 인터프리터빌리티의 어떤 추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센터에서 그 예측을 한 거예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시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어요. 보시면은 프레딕션 리절트는 비슷해요. 1.16, 1.18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봤더니 이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펙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이거를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파란색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리얼 사인니스가 이제 근시거든요. 근데 근시가 깎아먹어요. 그 예측 시력을. 근데 여기서는 올리는 거죠. 그 예측 시력을 높이는 거죠. 이게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예요. 사람마다 변수에 따라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다른 임포턴스를 콜레이션을 계산하는 게 이거는 게임에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2레벨에서 1000 했는데 최근 50레벨을 봤더니 이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는지가 나오는 막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어요. 피처맵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약간 다른 피처들을 다 컨트롤을 해가면서 사람마다 다른 헤테로지니한 이펙트를 우리가 준다라는 거.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있냐 없냐로 0이나 1로 우리가 코딩을 바꿔보면 이게 카운트팩츄얼 아니냐, 커절 이펙트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룬드버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틀렸어요. 저는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든지 우리가 그 워리프로 놓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거를 샀을 때랑 안 샀을 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를. 근데 문제는 그 변수를 설정했는데 그 변수가 다른 변수들이랑 다 콜리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를 한 그룹이랑 구매를 하지 않은 그룹이랑은 다른 캐릭터리스틱스가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 그러면은 그 변수들이 다 인디펜던트 할 때 그러면은 커즐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컨디션들을 만족하면 커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직 이니셜 스테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그 룬드버그가 적용을 한 그 데이터를 실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쉐브로 이제 도출을 한 거고 X 값이 증가할 때 그 Y 값의 임팩트죠. 그 Y 값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를 봤는데 어떤 건 트루 커절이랑 잘 맞아요. 뭐 이거는 맞죠. 근데 이런 거는 트루 커절이 없는데 막 임팩트가 있고 심지어 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가 우리가 매저할 수 없는 이 컨파운딩 피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저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페이퍼에다가 실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리텐션이랑 영향을 미친 걸 봤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플레이 카운트는 게임의 디피컬티라고 볼 수 있는데 옵티멀한 디피컬티가 있다. 사람들이 성취를 많이 하면 리텐션이 늘더라. 뭐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페이스북,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썼더니
오히려 리텐션이 준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기서 인터프리터빌리티는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퍼즐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룬드버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피처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두 개죠. 그러니까 다른 모델 안에 다른 피처들이랑도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컴파운더랑도 인디펜던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을 만족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티클을 되게 추천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게 리버스 커절리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룬드버그도 그 얘기를 하죠. 실험이나 전문적인 커절 모델을 써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